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걱정스러운 한 주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대내적인 불확실성 플러스 정치적 리스크까지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뉴욕은 너무나 좋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부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네. 부러워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7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정 적자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은 다 가려져 있지만 서서히 경고되는 그 분석 기사가 나오는 부분이 전 세계 공통적인 게 빚잔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빚잔치가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임계점이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 심리가 1월 20일 취임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요 기대 심리를 우리가 잘 편성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섹터별로 보면 이제 상승 섹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했지만 암호화폐 관련들이 강세를 보였고 모처럼 만의 전기 수소차 강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 역시 강세를 보였고 게임과 반도체들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강세 마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연료 전지라든가 전력, 석유, 방산기계, 비철금속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 비철금속 같아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M7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했던 대로 M7들 돌아가면서 신고가 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울러서 이제 중소형주들 실적 호전주들가는 또 급등 나오고 있죠. 룰루레몬이라든가 그 울타뷰티라든가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팔란티어테크, 루시드, 코인베이스, 브루드컴, 테슬라, 리비안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가 할리버튼,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CV스타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고 또 이제 ETF 쪽 보더라도 하락 섹터보다는 상승 섹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헬스케어가 아주 강하게 보였고 인공지능 따라다니는 삼형제가 있다고 했죠. 인공지능, 클라우드, 보안 이런 쪽들까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율주행 로봇들 같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따라왔고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우주 섹터, 보안,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철금속과 원유, 대마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반사이익으로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이러면서 M7주를 보면 알파벳도 상승했지만 어느 정도 직전 고점 저항대 온 그러한 모습이고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고 또 브로드컴이 5% 이상 급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보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계속해서 돌파할 수 있다. 특히 AI에 대한 투자 확대 이 부분이 아마존의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2.94%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역시도 보면 5.3% 급등하면서 이제 신고가 돌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또 브로드컴이 지금 5% 이상 급등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도 고점 돌파했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186달러 42센트 돌파할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팔란티어 테크 인공지능 섹터죠. 이런 쪽 신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올타 뷰티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장중에 13.95%까지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룰루레몬 역시도 급등했죠. 그렇다면은 룰루레몬이 강세를 보이면 국내 관련 섬유 섹터들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숨고르기 들어가는 모습 보여줬죠. 0.93% 하락하면서 99,869달러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여기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구리는 이제 전일과 보합으로 맞추고 있죠. 4불 197센트 여기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소폭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관련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 주가를 잘 지켜보자.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은 M7들이 돌아가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주요국들의 증시자금, 전 세계 증시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라 공격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시장들 긍정적인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짚어봤습니다. 당분간 이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거다 말씀 주셨는데요.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상하이 종합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400을 회복을 하면서 재차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써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름세 이어갈까요?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내년 4월까지는 계속 그렇게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말 마감한 거 보면 금요일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경제공작회의 여기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이 이 부분이 시장의 기대감을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결국 내년도 중국이 40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결국에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 이슈 때문에 중간중간 하락 조정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봐야 될 부분들이 트럼프가 중국 대사로 지명한 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인사인 퍼듀 상원의원을 임명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또 다시 이제 대두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소폭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일 수 있겠지만 내년 4월까지 경기 부양 이슈는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부결.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국내 증시는 과연 오늘장 얼마나 하락을 하게 될지 혹은 선방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텐데 우리 단연 선생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안개 속 같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터널이 끝인지 중간인지 초입인지 분간이 안 가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불확실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게 지난 토요일 탄핵 부결 정죽수 미달로 해서 이 부분이 부결됐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서 학습을 본다면 보수 정권이 집권 여당을 했을 때 지난 80년대 노태우 대통령 때는 결국에 6.19 선언의 빌미가 됐어요.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금창렬 재경부 장관이 경제 펀더멘털 문제 없다. 외환 보유고 안전하다. 그 말 하자마자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는 낙수 효과다. 대기업이 잘 살아야지 국민들 기업이 잘 돌아간다. 결국에는
고환율 정책으로 가면서 개인 투자, 일반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다가 대기업 곳간을 채워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당했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됐냐? IMF 구제금융 탈피하기 위해서 코스닥 활성화를 시켰고 카드 사용 활성화했어요. 그러면서 IT 버블이 터졌고 카드 사태가 나왔어요. 금융시장이 불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받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이 부분 왔는데 결국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공익을 위하냐, 국민과 기업을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라든가 자당의 사익을 위한 정책,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어둡고 좀 불안한 모습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할 여건이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본다면 2년 반 동안 전임 대통령 없었으면 할 얘기가 없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 대표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시점에서 정책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큰 부분은 IMF라든가 피치에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지속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고 원화 약세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신용평가를 등급 하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전저점 2380세대를 이탈한다면 거기서는 아무도 어디가 바닥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또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슈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을 바로 뒷받침하는 게 원달러 환율이 1,424원으로 마감했거든요. 한간은 이제 1,450원도 간다. 이런 얘기는 1,450원이 뚫렸을 때는 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맞는 위기 상황에 맞는 정책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급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에는 자금 이탈, 특히나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외국인 자금 이탈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더 무서워요. 네. 국장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금융 시장을 보셨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융자 담보비를 맞추면 매도하고 국장에 매도하니까 장중에 매수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4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보면 예탁금은 52조 4,700억 유입된 모습 긍정적이고 CMA 역시도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마켓머니 펀드 자금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했지만 결국 1조 8천억까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또 수익증권 역시도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5조 3,500억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또 여기서 이제 신용융자 담보 비율 때문에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2,500억 순매도가 확대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신용융자 15조가 최근 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 1조 1,300억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봤을 때 개인들마저 시장을 떠난다면 굉장히 시장은 암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매도 압력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순매수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주로 매도하면서 순매도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선물에서는 일단은 매수 보였거든요. 결국에 선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 금요일 9시 28분에 3,090억 매수할 때 지수 상승 기록했다가 결국에 9시 52분에 1,032억으로 줄였고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졌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가 2시 57분에 3,540억으로 순매수를 늘리니까 아랫골이 길게 만든 캔들이 나왔다라는,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서운 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시점에서 봤을 때 금요일 저가를 이탈한다면 최근 저가였던 2,480포인트 여기를 지지하는지 보자. 여기를 이탈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한 발 더 뒤에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을 관망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 움직이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이슈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주요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 제작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에 매수가 유입되는 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이 되겠죠. 주주총회라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인을 확대할 거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KRX에서 반도체 신규 지수 3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반도체 부품주들이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 거고, 초순수 실증 점검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필요한 초순수 관련주 움직일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지난 토요일 부결 여파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가 오늘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한동훈과 한덕수가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면 한동훈 테마주라든가 한덕수 테마주도 오늘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테마주라든가 조국 테마주라든가 김동연 테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쉬어가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 결국 이번 주에도 또 표결을 또 단행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정치 테마주가 시장이 불안할 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젤런스키와 트럼프가 회동을 했다고 했죠, 주말에. 그래서 재건 관련주 움직일지 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섹터도 이렇게 압축해서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 이슈 종목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메스와 이스트소프스 지난 저희 12월 4일과 10월 4일에 공략했었던 종목부터 리뷰를 좀 해보겠는데요.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바닥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역시 저는 로봇하고는 굉장히 이게 안 맞나 봐요. 네. 시메스 역시도 테슬라 휴머노 로봇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12월 4일 날 당일날 손절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더니 반등이 나왔는데 이쪽은 오늘도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또 한 번 기대는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워낙 불안한 그런 시점이고, 향후 로봇 쪽들을 본다면 현대차가 웨어러블 로봇을 신제품 출시하고, 삼성 역시도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휴먼 로봇에 대해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기대감은 살아있어요. 또 아울러서 시메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사모펀드 주요 기관들이 순매수로 확대해요. 일단 수급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은 좋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도매금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스는 우리 이제 손절했지만 최근 저가를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보자. 지지한다면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매수 한번 도전해보고, 이탈한다면 일단 현금 들고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28,000원을 돌파했을 때 3만 원 목표를 보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오픈 AI라든가 그 다음에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 투자를 많이 확대하는 그러한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검색 엔진 출시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에 한번 매도가 쏟아지면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27,100원대에서 밀렸기 때문에 반등시 일단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핫이슈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정치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가급적 쳐다보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게 아니면 시장에서 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탄핵 부결로 인해서 한 권한 대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과 한덕수 관련주들인데요. 결국 이제 DTNCRO가 대장이었죠. 대상홀딩스 마찬가지고 오파스넷 이쪽이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관련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TNCRO를 7,100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고 손절은 짧게 잡겠습니다. 6,950원 이탈 손절 기준 잡으시고 목표가는 10,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핫이슈 종목 가운데서는 DTNCR로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950원으로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슈와 연관된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탄핵 표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이제 방송사들이 크게 움직였고 테마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IMBC가 탄핵 방송 관련해서 공중파 시청률 1위로 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IMBC가 시간의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대상홀딩스가 반등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주들 이런 쪽 위험하지만 매매하실 분들은 정치 테마 쪽으로 보고 안전하게 하신 분들은 차라리 관망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다 정치 테마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가 종목에서도 이런 종목들 꼽아봤고요. 오늘장 핫이슈 종목 탑픽은 DTNCR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니아 선생의 1도 양단 딜사이트 S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